삶의 아름다움이란 대단한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들에 있다. 패터슨은 뉴저지 패터슨이라는 도시에서 23번 버스를 모는 시내버스 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독립영화다. 도시 이름이 패터슨인데 기사 이름도 패터슨이다. 작지만 단단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틈틈이 시를 쓴다. 영화 후반부 어떤 여행자가 패터슨에게 시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라고 답하는 대사에서 환한 웃음이 났다. 똑같은 질문에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격일로 하루 18시간씩 시내 버스를 몬다. 하루 18시간씩 버스를 몰다 보면 내 안에 다양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넘나든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기사였다가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기사가 된다. 때로 책 보며 오래도록 나를 관찰해왔던 습관 때문인지 시내버스 운전 2년이 넘어가자 글이 절로 써졌다. 버스 운전 중에 문득 글이 올라왔다. 과로 사회의 최전방에서 장시간 운행을 통해서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 운전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하루면 한두 번은 아찔한 상황이 꼭 생긴다. 쫓아가서 작사를 내고 싶은데 승객들 때문에 참는다.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짜증은 밖에서 시작되는데 엉뚱하게도 사고는 매번 기사와 승객 사이에 난다. 윤리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운전대 놔야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도 그러려니 하며 무심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인지라 서서히 화는 쌓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던 길이 막히면 화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운전할 때 유독 짜증이 심해지는 것이 인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나의 경우는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 친절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대형차는 신호를 잘 깐다. 탄력이 좋기 때문이다. 섰다가 2단, 3단 기어를 넣고 속도를 다시 높이려면 연료도 많이 들고 몸도 지친다. 커다란 보트를 막 노를 저어 나아가는 느낌이다. 시내버스는 신호뿐만 아니라 정류장도 잘 까야 얼른 가서 밥을 먹는다. 사람이 밥만 먹는 것은 아니다. 담배 피워야지, 양치질 해야지, 급하게 몰아넣었으니 억지로 방귀도 끼워놔야지. 불어가 업무 중에 고객을 향해 방귀를 끼어댈 수는 없는 일이다. 무정차 고발 들어가면 벌금 내고 쉬는 날 교육받고 누적되면 해고 사유니까 정류장 까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시내에서는 승객이 많아서 고민이 없다. 차에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외곽 정류장에 한두 명 서 있을 때가 어렵다. 탈 사람인지 아닌지 잠정 고객의 움직임을 재빨리 분석한다. 귀한 보물을 싣고 달리다가 다치지 않게 서려면 30m는 좋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승객이 신호를 주면 좋은데 우두커니 서 있다. 일단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더 살핀다. 대형차 기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탄력을 서서히 잃어간다. 고개라도 돌려주면 좋으련만. 승객의 얼굴은 끝까지 버스를 향해 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눈동자만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미 버스는 멈춰 서버렸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신호를 주는 영감님이 있다. 안 타니까 어서 가라고 열렬하게 손을 저으신다.
고마운 마음의 기사는 정류장을 지나며 인사를 올린다. 가뭄에 콩나듯 정류장 뒤로 몸을 숨겨주는 할머니도 있다. 갑이 을의 노동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미의 정점이라고 본다. 분명 그분들의 삶도 고단했을 것이다. 하루는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 타니까 어서 가라고 손을 저어주고 있었다. 어린 학생이 손을 저어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 모습이 하도 예뻤어 자발적으로 탄력을 죽이며 다가가 국군의 날 도열하는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멋지게 붙여줬다.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는 빠이빠이 하며 수줍게 웃어주는데 정말 일할 맛 났다. 그 아이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선물할 수 있었던 나의 유연함도 좋았다. 종점에 도착해 차바닥을 닦으며 그 아이의 수줍은 인문학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허여.